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는 노성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질병이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질병분류 제11판인 ICD-11에 따르면 물질 사용으로 인한 장애 중에 니코틴 의존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진단 기준 중에 두 가지 이상의 흡연 패턴을 보이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니코틴 사용을 조절하지 못할 때. 둘째, 일상생활 중에 흡연의 우선순위가 높아서 건강이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담배를 피울 때. 셋째, 내성이나 금단 증상이 있을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존적인 특성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하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보통 줄여서 DSM-5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니코틴 중독을 담배 사용 장애라고 합니다. 진단 기준은 지난 12개월 동안 다음에 말씀드릴 11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더 오래 흡연한다. 둘째, 금연하라고 하지만 잘 안 된다. 셋째, 흡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낸다. 넷째, 흡연에 대한 갈망. 갈망이라는 것은 땡겨서 잘 참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흡연으로 인해 직장, 학교, 가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못한다. 여섯째, 흡연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일곱 번째, 흡연으로 인해 직업,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이게 된다. 여덟 번째, 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흡연을 한다. 예를 들면 침대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화재 위험성이 있죠. 주유소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아홉 번째, 흡연으로 인해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흡연을 계속하게 된다. 열 번째, 내성. 11번째, 금단 증상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흡연을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니코틴 의존 혹은 담배 사용 장애라고 하는 진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중독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질 중독은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중독 물질 사용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또 건강에 지장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게 되는 병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담배, 대마, 환각제, 아편, 진정제, 또 자극제 혹은 흡입제 등이 물질 중독을 일으킵니다. 행위 중독에는 도박 장애와 게임 장애가 있습니다.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의 차이점은 생리적인 금단 증상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물질 중독의 경우 사용하던 물질을 중단했을 때 대부분 식은땀이나 손떨림 등의 생리적인 금단 증상과 불면, 불안과 같은 정신적인 금단 증상이 있지만 행위 중독의 경우에는 과민이나 안절부절 등과 같은 정신적인 금단 증상만 있습니다.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은 공통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행위 중독의 경우 물질을 섭취하지 않지만 물질 중독과 유사한 생물학적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의 보상체계와 연관된 중뇌 피질 변연계의 도파민 회로가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에 모두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질 중독은 다른 물질 중독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즉, 담배를 피우면 다른 중독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니코틴 중독의 기전은 알코올, 마약, 또 기타 중독성 물질과 크게 다르지 않고 특히 대표적인 습관성 물질인 니코틴과 알코올은 흔히 공존합니다. 예를 들면 흡연자 중 26%가 알코올 중독 환자이고 이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약 10배 가깝게 높은 수치입니다.
흡연자의 경우에는 행위 중독과 공존 위험성도 매우 높습니다. 니코틴 의존의 경우 도박 중독을 함께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또 흡연을 하는 도박 중독자의 경우 도박에 대한 갈망이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매일 흡연하는 도박 중독자들은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고요. 니코틴 의존과 인터넷 중독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많은 공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독 질환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중독 공존성의 위험은 20대가 가장 높습니다. 특히 중독이 3개 이상 있는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중독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중독 물질과 중독 행위를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인구의 흡연율보다 대부분 정신질환자의 흡연율이 더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물질 중독 환자들의 흡연율이 단연 높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흡연을 할 경우 다른 물질 중독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고, 다른 물질 중독 환자의 경우 담배 중독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담배와 술은 함께 중독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회적 음주자는 비음주자에 비해 담배를 더 많이 피우고, 알코올 중독자는 일반인에 비해 담배를 더 많이 피웁니다. 이는 니코틴과 알코올을 함께 남용하도록 하는 유전적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음주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요, 알코올 중독자든 아니든 간에 술을 마시면 흡연량이 늘어나고, 술을 많이 마실수록 흡연에 대한 욕구도 계속 커지고, 술을 마실 때에는 흡연으로 인한 만족감이 커지고 니코틴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흡연이 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남성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면 알코올에 대한 반응이 커지고, 또 담배를 피우면 음주량이 늘고 알코올의 효과가 더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코올 중독과 담배 중독은 함께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중독이 심하면 금연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중독이 심하다는 것은 니코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이고, 이는 금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담배 금단은 담배를 갑자기 끊거나 양을 줄였을 때 24시간 이내에 짜증, 불안, 집중력 저하, 식욕 증가, 안절부절, 우울감, 불면 등의 금단 증상 중 4가지 이상이 나타났을 때 진단합니다. 이러한 금단 증상을 견디기 힘들어서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죠. 중독이 심해서 금단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면 금연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금연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니코틴 대체요법의 용량을 높여서 금단 증상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